손끝을 바늘에 깊게 찔렸어. 하얀 비단 위로 붉은 피가 둥근 꽃잎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지. 하지만 아프다는 비명조차 낼 수 없었어. 그저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피 묻은 천을 등 뒤로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비단을 꺼내들었을 뿐이야. 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똑같이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넓은 방 안에는 오직 찌르는 듯한 바늘 소리와 무거운 향냄새만이 가득했어. 방금 전까지 온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태양이 빛을 잃고 쓰러졌거든. 그리고 그 멈춰버린 태양의 육신을 무사히 지켜내야 하는 끔찍하고도 고단한 짐은 오롯이 이 구석진 방에 모인 여인들의 몫으로 떨어졌어. 상상해봐. 넌 지금부터 500년 전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왕의 마지막 옷을 짓고 몸을 닦아야 했던 늙은 상궁이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모두가 이토록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걸까?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날의 공기부터 느껴봐야 해. 가마솥 한가운데 갇힌 것 같은 날이었어. 매미들이 귀가 찢어지게 울어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는 한여름이었지.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그 숨막히는 오후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 탕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문지방을 넘어왔지. 세상을 떠나신 거야. 하늘이 무너진 거지.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 밖에서는 엎드려 통곡하는 소리가 바다처럼 밀려왔지만 넌 울 수 없었어. 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현실적이었거든. 무려 150일, 그 길고 긴 5달 동안 죽은 황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이 펄펄 끓는 여름날의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네 머릿속은 이미 알고 있었어. 숨이 끊어진 사람의 몸이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자연의 순리를 막아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 같은 150일이 네 영혼마저 갉아먹을 줄은. 그것이 끔찍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왕의 몸을 씻기는 것이었어. 넌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서둘러 향나무를 끓이러 갔어. 부엌의 아궁이 앞은 그야말로 불지옥과 다름없었지. 커다란 무쇠솥에 물을 붓고 거친 향나무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불을 지피는데 독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매운 기운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어. 네 옆에서 물을 나르던 어린 막내 궁녀가 결국 더위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커다란 놋대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날카로운 파여름이 울려 퍼졌지. 순간 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넌 반사적으로 다가가 그 어린아이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어. 아이가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널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 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눈빛을 차갑게 굳히며 속삭였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는다고. 밖에서 뒷짐지고 서 있는 영감들은 우리의 실수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놋대야를 들어 올렸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 궁궐이라는 곳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끓여낸 붉은 향나무 물을 들고 시신이 모셔진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갔어. 창문은 모두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은 이미 덥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얇은 천에 따뜻한 향나무 물을 적셨어. 그리고 굳어가는 왕의 몸을 닦기 시작했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호령을 내리며 널 덜벌 떨게 만들던 그 강인한 몸뚱이가 이제는 차갑고 딱딱한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졌거든. 향나무 물로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살갗에 남아있는 끈적한 땀과 습기를 제거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지.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자연의 시간을 멈출 수는 없는 법이야. 천을 쥔 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 살갗을 누를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변화. 그 비릿하고 무거운 죽음의 기운이 네 피부를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거든. 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왕의 차가운 가슴 위로 툭 떨어졌어. 넌 기겁하며 서둘러 그 물기를 닦아냈지. 습기는 죽음의 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니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 몸을 다 닦아내고 나면 이제 옷을 입혀야 해.
평소에 입던 가벼운 비단옷 한두 벌이 아니었어. 무려 90벌 가까이 되는 최고급 비단옷을 겹겹이 입혀야 했지. 상상이 가? 이 찌는 듯한 여름에 두꺼운 속옷과 비단옷을 90겹이나 둘러싼다고 생각해봐. 이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대한 고치로 사람을 봉인하는 과정이었어. 침방에 모인 여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느질을 했어.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그 사이로 공기가 스며들고 공기가 닿으면 살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이지. 넌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매듭을 꽉 묶으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 조금만 세게 당기면 비단이 찢어질 것 같고 조금만 느슨하게 묶으면 그 틈으로 파국이 시작될 테니까. 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어. 곁에서 옷감을 잡아주던 막내 궁녀가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어. 옷감 사이로 피어오르는 그 묘하고 불길한 냄새를 맡아버린 거야. 넌 재빨리 아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 밖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어. 아이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극도의 공포가 담겨 있었지. 넌 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타일렀어. 제발 버텨달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아이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다시 옷감을 움켜쥐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공포를 짓누르며 90번의 매듭을 지어나갔어.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잔인한 시련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옷으로 빈틈없이 묶어놓았다고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겹겹이 쌓인 비단옷 때문에 그 안의 열기는 더욱 갇히게 되었지. 밖에서는 쉴 새 없이 얼음이 실려 들어왔어. 한강변 깊은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수레에 실려 궁궐 마당을 가득 채웠지. 넌 남자들이 낑낑대며 방 안으로 얼음을 들여오는 것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 왕의 시신이 뉘어진 평상 아래에 거대한 나무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산더미처럼 얼음을 채워 넣었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 하지만 바깥은 한여름이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얼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맞아.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 방바닥은 금세 미끄러운 물바다가 되었고 천장에서는 뚝뚝 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지. 이것은 끔찍한 모순이었어. 시신을 차갑게 유지하려면 얼음이 필요하지만 그 얼음이 만들어내는 습기는 시신을 가장 빨리 썩게 만드는 독약이었거든. 차가우면서도 건조해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옥이 어디 있어. 너와 궁녀들은 밤낮 없이 방 안을 기어다니며 두꺼운 무명천으로 방바닥의 물기를 닦아내야 했어. 무릎은 차가운 바닥에 쓸려 멍이 들고 피가 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 얼음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득달같이 달려가 얼음물을 퍼내고 새로운 얼음을 채워 넣었어. 잠을 자는 건 사치였어. 눈을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공기 중의 습기가 비단옷에 스며들까봐 두려워 미칠 지경이었지. 네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얼음물에 퉁퉁 불어 감각이 사라졌어. 바깥에서 점잖게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관리들은 그저 얼음을 더 가져오라는 명령만 내릴 뿐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사투에는 관심조차 없었지.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예법만 논했지만 정작 썩어가는 죽음의 그림자와 맨몸으로 부딪히는 건 가장 낮은 곳의 여인들이었어. 넌 그 순간 세상을 떠난 왕보다 바깥에 서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더 무섭고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원망할 틈도 없이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시신을 모실 거대한 나무 상자가 도착했어. 깊은 산속에서 베어온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소나무로 만든 상자였지. 그 안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고 오칠을 하지 않은 날것의 나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 이제 90겹의 옷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시신을 그 좁은 상자 안으로 옮겨야 했어. 여럿이 달라붙어 조심스럽게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 그 묵직한 무게감에 다리가 휘청거렸지. 상자 안에 눕히고 나니 사람의 몸과 나무벽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들이 보였어. 그 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고인 공기 때문에 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넌 다시 가위를 들어야 했어.
왕이 살아생전 입었던 화려한 비단 옷들을 무참히 찢기 시작했지. 푸른색 골룡포가 북북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 그 옷을 찢을 때 네 마음이 어땠을까? 며칠 전만 해도 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정원을 거니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거야. 네가 밤을 새워 정성껏 지어 올렸던 그 옷들이 이제는 공기를 막아내는 헝겊조가리가 되어 관 속의 빈틈으로 쑤셔 박히고 있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넌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 아주 작은 빈틈조차 허용해선 안 되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것처럼 옷감들을 뭉쳐서 상자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채워 넣었어. 더 이상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마침내 무거운 나무 뚜껑이 덮였어. 그리고 탕, 탕, 탕. 뚜껑을 고정하는 커다란 쇠못을 박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어. 그 소리는 마치 네 영혼에 대고 못을 박는 것처럼 아프고 끔찍했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 진짜 지옥은 상자가 닫힌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무리 단단하게 봉인해도 자연의 섭리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50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새벽이었어. 교대를 하고 잠시 벽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기운에 번쩍 눈이 떠졌어. 방 안에는 독한 향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짙은 향내를 뚫고 아주 은밀하고 비릿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지. 그것은 무겁고 끈적하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죽음의 냄새였어. 관 속에서 육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 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어. 옆에 있던 다른 궁녀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지. 누군가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예법을 감독하는 깐깐한 관리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그는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 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 저 남자가 시신이 상했다고 소리치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목이 날아갈 판이었거든.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 그 관리는 수건으로 코를 슬쩍 가리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 이 향이 부족하군. 향을 더 피우고 쑥을 가져다 태우도록 해라. 그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 한 거야. 아니, 모른 척 해야만 했지. 살아있는 왕으로 모셔야 하는 엄격한 법도 앞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입 밖에 내는 것은 곧 불충이었으니까. 그 남자가 황급히 방을 빠져나가자 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헛웃음이 나왔어. 저들은 냄새를 맡고 도망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 밀폐된 방 안에서 그 지독한 공기를 마시며 버텨야 했으니까. 넌 미친 듯이 쑥을 가져다 아궁이에 태웠어. 매운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차라리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기침을 하는 게 그 끔찍한 냄새를 맡는 것보다 나았어. 냄새를 연기로 덮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미친 연극이 매일 밤낮으로 이어졌지. 하지만 냄새가 새어나온다는 건 나무 틈새에 아주 미세한 길이 열렸다는 뜻이잖아. 혹시라도 관 밖으로 검은 물이 흘러나오면 어쩌지? 그 불안감이 매일 밤 내 목을 졸랐어. 결국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꺼내들죠. 며칠 뒤 궁궐 밖에서 지독하게 매운 냄새를 풍기는 시커먼 액체들이 커다란 항아리에 담겨 들어왔어. 바로 온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이었지. 오칠을 하는 장인들이 불려왔고 너희 궁녀들은 그들을 도와 오칠 끓이고 바르는 작업에 동원되었어. 옷이 어떤 건지 알아? 살짝 피부에 닿기만 해도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살갗이 벗겨지는 끔찍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야. 그런데 그 독한 옷을 펄펄 끓여서 관 전체에 두껍게 바르라는 거야. 나무 틈새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속셈이었지. 숨을 쉴 때마다 독한 옷 냄새가 폐부를 찔렀어. 내 손등과 목덜미에는 이미 붉은 발진이 꽃처럼 피어올라 미친 듯이 가려웠어. 긁으면 피가 났고 피가 난 자리에 다시 도끼가 스며들어 살이 짓물렀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한 번 오칠을 하고 나면 그것이 바싹 마를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 위에 다시 질긴 삼배를 덧바르고 또다시 오칠을 했어. 무려 수십 번을 반복하는 미친 짓이었지. 거대한 관은 점점 시커멓고 번들거리는 괴물처럼 변해갔어.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도무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알처럼 보였지. 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십 겹의 오칠에 묶이고 비좁은 나무 상자에 갇힌 채 오칠로 숨구멍조차 모두 막혀버린 그 안에서 존귀했던 왕의 육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 있을까?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밀려왔지만 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었어. 내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이 괴물 같은 상자를 완성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칠이 끝난 관을 다시 찬궁이라는 집채만한 거대한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었어. 찬궁의 사방벽에는 무서운 표정을 지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 있었지. 그 그림들은 마치 널 노려보며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 안에 시신을 봉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깥 세상의 관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너희들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아침이 밝으면 넌 어김없이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손으로 화려한 수라상을 차려야 했어. 따뜻한 밥과 국,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정성껏 쟁반에 담아 시신이 모셔진 빈전으로 걸어갔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오칠 상자 앞에서 넌 공손히 무릎을 꿇었어. 전하, 아침 수라를 드시옵소서. 텅 빈 방 안에서 네 목소리만 허무하게 울려 퍼졌지. 상자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오직 무거운 향냄새와 가라앉은 침묵만이 너를 짓눌렀어.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셔야 한다는 법도 때문에 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썩어가는 나무 상자 앞에서 절을 하고 음식을 바쳐야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왕을 모시는 걸까? 아니면 괴물을 가둬둔 상자를 숭배하는 걸까? 밤이 되면 막내 공녀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넌 아이의 입을 막으며 함께 소리 없이 울었어. 바깥에서 들려오는 왕세자의 구슬픈 국소리는 그저 잘 짜여진 연극의 대사처럼 공허하게 들렸어. 그들은 슬픔을 노래했지만 이 밀폐된 방 안의 여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거든. 이 끔찍한 150일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예법과 충심을 증명하는 무대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피땀을 흘려야 했던 너에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처절한 고문이었어. 그래도 끝은 다가오고 있었어. 마침내 길고 길었던 5달의 시간이 모두 흘러갔어. 산속에 왕릉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궁궐 밖으로 상여가 나가는 발인의 날이 밝았어.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넌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그 거대한 찬궁이 수십 명의 장정들에 의해 들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 문지방을 넘어 아침 햇살을 받는 그 시커먼 상자를 보며 네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수천 명의 행렬이 그 뒤를 따랐어. 화려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구슬픈 피리 소리와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지.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 위대한 왕의 마지막 길을 슬퍼하며 가슴을 뜯었지. 하지만 행렬의 맨 뒤에서 퉁퉁 붓고 짓무른 손을 치마폭에 숨긴 채 걸어가던 네 마음은 달랐을 거야. 슬픔? 애도? 아니, 그런 고상한 감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어. 상여가 도성을 빠져나가고 산을 향해 멀어지는 순간 네 입술 사이로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지. 그것은 지독한 안도감이었어. 해냈다는, 살아남았다는, 무사히 끝났다는 뼈저린 안도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그것은 왕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150일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포와 싸워야 했던 네 자신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어. 손톱 밑에 맺힌 피딱지, 온나무 도구로 얼룩진 목덜미,
끔찍한 냄새 속에서 미치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었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이었어. 역사책을 쓰는 고관대작들은 오늘 이 장엄한 행렬과 왕세자의 효심만을 기록할 테니까. 네가 흘린 땀방울, 막내 궁녀가 떨구었던 두려움의 눈물, 옷감을 찢으며 삼켰던 끔찍한 비명소리 같은 건 그 잘난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겠지. 하지만 넌 알잖아. 네가 그 거대한 틈새를 막아냈고 네가 그 지독한 냄새를 덮었으며 네 피와 땀이 저 화려한 장례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토록 지키려 발버둥쳤던 왕의 육신은 결국 차가운 흙 속으로 들어갔어. 수십 겹의 비단도, 두꺼운 소나무 관도, 수십 번을 덧칠한 오칠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려는 자연의 순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어. 어쩌면 그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 5달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어. 썩어 없어질 육신을 붙잡고 버린 그 처절한 사투는 단순히 시신을 덜 썩게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것은 떠나는 자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무식하고도 숭고한 정성이었어. 비록 결과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날지라도 그 지옥 같은 방 안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냈던 너의 그 단단한 마음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자, 500년 전에 그 무거운 방에서 빠져나와 다시 숨을 크게 쉬어봐. 어때? 손끝에 닿았던 차가운 감촉과 코를 찌르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뉴스나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늘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들과 거대한 사건들만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항상 500년 전의 그 궁녀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세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남들이 코를 막고 도망치는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내는 사람들 말이야. 어쩌면 지금 너도 어느 곳에서인가 그런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500년 전의 늙은 궁녀를 떠올려봐. 화려한 왕릉의 겉모습보다 그 무덤을 빚어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역사 속에 더 깊은 진실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야. 네가 지금 삼키고 있는 그 무거운 시간들도 결국엔 누군가의 세상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위대한 과정일 테니까. 그 여인의 선택과 인내, 넌 어떻게 생각해? 정답은 없지만 네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래.